가족 중에 누구도 장애가 없던 우리는 큰애도 그랬듯 당연히 검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가 살던 곳은 젊은 사람은 우리 부부뿐이 시골 마을이었다. 돌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건 성격이 과묵하네.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는 그놈 참 고집세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며 유리의 다름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다. 나의 무지함과 미련함이 정말 미안하고 지금도 후회되는 시간들이다. 곧장 서울 큰 병원을 향했고 짙은 당분빛이 가득한 가을, 우리는 검사를 위해 두 아이와 함께 병원을 오가며 그 계절을 보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MRI 검사 결과 유리는 청신경 병증입니다. 청신경이 없기에 인공호흡 수술을 해도 소리를 못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 인공호흡만 하면 일반 아이처럼 잘 듣고 말할 수 있을 거란 그 희망으로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있었건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인공호흡 수술로 저명하시다는 다른 분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분도 수술에도 위험 감지 정도만 할 수 있다라며 수술을 권하지 않으셨다. 하염없이 눈물만 났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미안했다. 단풍이 드는 계절이 오면 지금도 그때 병원을 오가던 시간들이 생각나 마음이 어려워지곤 한다. 우리는 그래도 더 알아보자며 세 번째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보청기로 재활한 지난 4개월의 기록을 보니 변화가 있네요. MRI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주 작은 청신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수술합시다. 너무 기다렸단 말이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했다. 다만 다른 인공호흡 의식한 아이들의 재활 결과가 100이라면 유리는 60 정도밖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라 하셨다. 유리가 두도를 한 달 앞둔 2013년 5월 14일 유리가 처음 인공호흡을 달고 두 번째 기를 선물 받은 날이다. 그리고 유리의 동생 셋째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다. 다행히 22개 채널 모두 반응이 있었고 보청기 재활 기간을 거쳐서 그런지 인공호흡도 거부감 없이 잘 착용해 주었다. 그러나 재활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시골에 살았던 우리는 도시에 있던 지하 치료실까지 버스와 기차로 왕복 4시간 이상 걸렸다. 17개월 된 아이도 그리고 임신 4개월 된 나에게도 쉽지 않았지만 부른 배 위에 잠든 유리를 안고 매주 2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그렇게 치료소에 도착해서는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 한마디도 하지 않기, 소리 지르고 울면서 수업 시간을 가득 채워주셨다. 내 20년 넘게 아이들을 만났지만 네가 1등이다라는 치료실 원장님의 인정도 받았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만큼 아이는 자랐고 6살쯤 되니 바르게 착석하여 수업다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유리는 예민한 기질의 아이라 5살 때부터 본인이 다른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이 아닌 인공호흡과 보청기를 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청각장애 특수유치원으로 옮겼다. 아이들이 신나게 활동할 때 유리는 홀로 바닥에 누워 지켜보기만 하였지만 3개월 만에 앉아주셨고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더니 스스로 반장이 되어 모든 오지랖을 피우셨다. 돌아보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유리가 장애라는 시선 없이 가장 편안하고 즐거웠으며 최고의 자존감으로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다. 나는 초등학교가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 첫 관문처럼 느껴져 이것을 위해 유아동 시절을 힘을 다해 재활에 매진하였다. 그렇게 두근거리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일주일이 채 안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 유리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너무 황당한 전화에 곧장 달려가 보니 유리가 학교 밖 담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유라, 왜 여기 있어? 선생님이 나가 했어. 엄마 속상해. 화가 많이 나. 선생님의 말씀은 이러했다. 필통을 서랍에 넣으라고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아 뒤로 가서 서 있으랬어요. 빤히 쳐다만 봐서 너 수업하기 싫어? 그러면 교실 밖으로 나갈래? 라고 말하니 뛰쳐나가지 뭐예요? 어머니, 제가 유리 때문에 너무 불행해요. 제가 보기에 분명 다른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해보세요. 준비를 잘해서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아이가 다른 이상이 있는 걸까? 2살과 5살 때부터 유리를 지도해주신 치료실 원장님과 유치원 선생님 두 분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청각장애 분야에 어느 정도 인정받고 계시는 교수님 되셨던 두 분의 대답은 모두 No, 유리는 청각장애만 있는 인지력 좋은 아이다 였다. 감사하게도 유치원 선생님께서 특수교육청을 통해 유리 선생님과 솔루션을 진행해 주셨고 치료실 원장님의 도움으로 난청인협회 청각장애 이해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었다. 다시 돌아봐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다. 한 학년씩 올라가며 유리도 그만큼 자라갔기에 6학년이 된 지금 학교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학년 초마다 유리가 속한 반에서 난청 이해 교육을 해오고 있다. 듣기 어려움으로 학습 부진이 있는 유리가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에게 보청기 착용과 기능을 설명해주며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라 너무 좋아한다. 또한 본인에게 장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 다름임을 함께 인식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너무 좋다. 흔히들 인공아호 재활은 수술을 일찍 할수록 가지고 있는 잔종 청력이 좋을수록 아이와 부모가 재활에 적극적일수록 좋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유리는 신생아 난청을 발견하지 못해 23개월이 되어서야 와우를 하며 언어 발달의 최적기를 놓쳐버렸고 양쪽 모두 95dB 이상인 심도 난청이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해 장애를 드러내거나 틀리는 게 싫어 입과 귀를 닫는다. 게다가 우리 집엔 아빠를 제외하고도 아들만 4명인 남탕이다. 내 형제를 키우는 나는 유리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이지만 위험만 감지할 수 있다고 했던 유리가 지난달에 한 언어평가에서 13세 초입 또래 수준으로 나왔다. 오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가 훨씬 잘해지며 잘 자라주고 있었다. 유리는 지금도 매주 센터 수업을 2회, 3달마다 매핑을 다니고 있다. 얼마 전 링6에서 60% 이상 오류를 보이고 대화할 때도 잘 듣지 못해 치료사 선생님께 전화했다. 같은 말씀이셨다. 매핑을 위해 서울로 향했고 결론은 사춘기 호르몬의 변화였다. 곧장 카페에 글을 올렸고 많은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들었다. 난청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을 달리는 것 같다. 이 길은 내가 가보지 못한 삶이다. 그래서 나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이제 겨우 11년을 달려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나 먼저 또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난청 가족들 그리고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 선생님과 소통하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같이 그리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유리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삶도 풍성해졌다. 첫째와 셋째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기에 학교에서 특수반 아이들의 절친되었고 나 또한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늦은 나이지만 언어치료사와 청능재활사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유리는 죽을 힘을 다해 형제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느라 해가 져도 집에 오지 않는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야 숙제하느라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자는 열성파이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걸 빠르게 찾아내서 동네 어르신들 짐과 문을 다 들어주는 매너남.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시작한 건 쉽게 멈추지 않는다. 초2 때 방과후 학교에서 장구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교회 공연단에 들어가 국악 공연을 하며 다니고 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엄마 공부할 게 많아요? 라며 유리가 저녁 설거지를 해줬다. 그러고는 내가 도와주니 어때요? 라며 나보다 덩치가 훨 큰 녀석이 칭찬을 바라며 징그럽게 안긴다. 말하고 듣는 것은 일반 또래보다 느리다. 그렇기에 학습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괜찮다. 아이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조금 느릴 뿐 배울 시간은 충분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건강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가 훨씬 잘해주고 잘 자라줄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인 수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수기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감히 저희가 또 이렇게 시상을 해야겠기에 순위를 선정하였고요. 최우 수상을 선정드리겠습니다. 잠깐 단상 위로 올라오시면 그 상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장 최우수상 배진아 귀하는 제19회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 조기 진단 재활 심포지움에서 공모한 내 아이의 난청 극복기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16일 대한청각학회 회장 박경호